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K's 러브드의 유튜버 K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메리퀴어입니다. 메리퀴어는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 FTM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리얼리티로 담아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예능 프로가 다루지 않은 어두운 이면을 좀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원서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춘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분들 치료하는 호스피스 전문의로 활동을 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에이즈 환우분 돌보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분들 7만 번 이상 진료를 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보다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들, 네.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야기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럼 혹시 메리퀴어라는 이 예능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면 시청률 올라갈까봐 이걸 안 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는 동성애자분들이 숨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마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과 함께 메리퀴어 리뷰를 하면서 이 화려함 속에 감춰진 진실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장을 트랜스젠더 커플이 이제 수영장에 도착을 했는데 방문을 할 수 없으실 것 같다고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상 회차 소제목이 트랜스젠더 커플, FTM은 모든 게 불편해처럼 실제로 트랜스젠더가 되면은 실생활에서 좀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기획이 나쁜 의도로 됐다? 일단 네. FTM은 뭐냐면은 피메일 투 메일이죠. 여잔데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성기 재건 수술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모양의 성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남자인데 사실 여성 성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외음부가. 네. 그럼 여탕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생각하면?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왜 굳이 남탕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잠깐 지적이 네. FTM은 참 불편하다. MTF들은 뭐 쉽게 여탕 가고 하는데 네. MTF는 메일 투 피메일이죠.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경우 좀 쉽다는 거죠. 실제로 쉽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문제가 뭔지 인식을 못하게끔 영상을 만들었고 실제 가장 극명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남자입니다. 캘리포니아 LA의 한인타운에 한인 교포께서 한국식 사우나를 열었습니다.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외국 생활하면서. 하루는 멀쩡한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여탕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컴플레인 들어오죠. 여탕에서. 손님 잠깐 좀 나와보셔라 해가지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걸렸어요.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탕에 들어갔는데 나보고 나오라고? 이건 성차별이다. 네. 젠더를 차별하는 거다.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거다. 네. 이 사우나 사장님이 소송에서 집니다. 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이 문제의 남성은 계속 여자 사우나 가는 거죠. 아유, 어떡해. 그 사회적 약속이죠. 그러니까요. 남자는 네. 남탕, 여자는 여탕.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무슨 이 수영장 측을 굉장히 비인권적인 네. 자기한테 상처를 준 맞아요. 그런 사람을 묘사를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네, 네, 네. 네, 영상에서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이 1이면 남자, 2는 여자인데 이걸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기존 판례는 성기 유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환수술을 해서 남성형의 성기를 추후에 내가 획득을 했다든지 여성형의 성기를 추후에 획득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면 성별 정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예규가 바뀌어서 외부 성기 수술 유무 상관없고 또 의학적 소견 상관없이 해주는 것으로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럼 뭘로 그걸 판단을 내 기분. 너 네 기분이 진짜 여자야? 네. 그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오호. 가장 최근에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이미 남자 여자가 남자 여자로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가 낳았어요. 네. 그런데 애가 미성년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직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나의 성별 정체성, 성적 정체성, 그러니까 난 남자인데 여자 같은 기분이 드니까 여자로 바꿔달라. 그래도
안 바꿔줬어요. 애가 있으니까. 아빠, 엄마로 알았다가 어우. 아니 아빠가 갑자기 엄마가 되면 엄마가 둘이 있는 거 아니냐 애가 볼 때는. 네. 그럼 애가 받을 충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쵸, 그쵸. 엄마가 둘이 되는 건데 이건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는데 이게 또 바뀌려고 그래요 지금요. 그냥 허용해 준다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에 네. 이걸 가지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한대나? 너무 무책임하다. 그 너무 진짜 무책임한 뭐- 거죠. 네, 애초에 그러니까. 애를 왜 만들어? 그러니까요. 애까지 낳아놓고 애까지 말이에요. 낳아놓고 책임을 져야지 사람이. 맞아. 탑 수술이랑 뭐 리프팅 그리고 성기 재건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생물학적 성별에 의한 생식 기능을 완전히 이제 의학적인 수술로 인해서 없애는 게 가능한 건가요? 자궁을 다 싹 드러내고 네. 남성의 외형적인 성기 모습을 갖추는 재건 수술까지 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게 사실 비슷하게는 만드는데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의 섭리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는 못 만드는데 네. 이게 되게 막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거 한번 틀 수 있을까요? 거의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 회를 칩니다. 회를. 그냥 싹둑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 저게 이제 남자에서 여성으로 예.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회를 쳐요. 회를. 인간의 몸을. 이런 수술을 받고 싶니? 남자가 여자 되는 게 비록 저게 좀 더 쉬워요. 이게 쉬운 네, 이게 거라고요? 쉬운 거예요. 여자가 남자 되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복잡해요. 너무 싫어. 쉬운 게 이 정도다. 쉬운 게 얘들아. 어우, 근데 원장님 이렇게 성기를 바꾸면 이런 몸에 악영향들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 300명 성 전환 수술 받은 분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네. 무려 수명이 짜자자잔 20%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20%가 오. 절대 몸에 안 좋습니다. 내가 성 전환 수술 안 받아서 수명을 20% 늘렸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20% 늘어났네. 반대로 1% 늘리려고 죽기 살기로 얼마나 노력한데 사람들이 1년 더 살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술 자체도 끔찍하지만 네. 그것 주에도 그냥 고생 엄청 하다가 네. 인생 20% 날아갑니다. 20%.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네, 성기 재건 수술의 조건에 대해서 좀 영상을 봤는데요. 정신의학과 진단서 2매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진단서에는 어떤 것들이 좀 적혀져 있나요? 국내 현실을 보면 네. 진단서를 무조건 잘 써주는 병원이 이미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또 몰리겠구나. 뭐 그냥 얼굴 보고 써줍니다. 그냥 그냥 그렇구나. 아예 문구를 원장님이 컴퓨터에 저장해 놨어. 그래서 오면은 그냥 이름 넣고 쭉 뽑아. 왜냐면은 이게 진단서만 떼어주는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 주사, 남성 호르몬 주사 혹은 경구용 약 이걸 계속 처방을 해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내 환자. 아하. 호르몬 주사나 약을 투여받는 트랜스젠더죠. 이분들은 부작용이 나도 컴플레인이 없다네요. 그냥 그거를 감당하고 사는 게 자신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플레인 하면 원장님이 그다음부터 아 그래 나 처방 안 해. 뭐 몰라 이러면 어떻게 자기 이미 다 수술까지 했는데 네. 좀 의사로서 그런 일은 좀 이렇게 히포크라테스까지 했는데 야 참 히포크라테스가 이거 보면은 참 좀 그러시지 않겠어요 좀? 네, 네.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모두의 화장실이란 어떤 건가요, 원장님? 남성 여성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하나 네, 하나에 남자 여자 그냥 다 들어가. 그런데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다 모두 화장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냥 네, 화장실 그냥 해놓으면은 공동 화장실처럼. 건물에서 네. 지금도 그런 건물들 남아 있어요 네, 일부. 네. 그래서 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하나고 남자 여자 다 들어갑니다.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성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성폭력 하는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여자가 들어오면은 그냥 막 나쁜 일을 해버렸어요. 네. 그런 일이 너무 생기니까 대한민국이 발달을 하면서 남자 여자 화장실로 분리 독립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60년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니 멀쩡한 남자 화장실을 왜 벽을 없애고. 부셔가지고 네, 벽을 부셔가지고 네, 통일을 시키냐고. 네. 저도 그런 화장실은 안 가고 싶어요, 사실. 아니 못 가죠 무서워서 네, 뭐 어떻게 네.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었다가 5살짜리 여자애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화장실 안에서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자 그리고 애들도 이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네, 따로 모든 있죠. 건물이 장애자 이용 시설을 화장실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휠체어 들어갈 수 있게. 네. 애기들 소변기 아, 그런 게 네, 또 네. 다 갖춰져 있어요. 네. 아이를 이용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핑계를 대는 것뿐이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 본심을 말해. 본심을 네 본심을 다 알아. 네 본심. 본심을 말하라고. 어...
동성애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 뜻은 선천적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연구 결과가 이미 나타나 있는데 어. 10대 때 나는 확실히 동성애자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나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이성애자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 고치는 확률이 90%라는 거죠. 90%. 네, 네, 네. 그리고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유발 사람 유전자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유전자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성애는 사실은 고친다, 안 고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가만히 냅둬도 없어지는 성향이라는 거죠. 레즈비언 커플들은 만나면 반갑다고 막 동거한다. 그만큼 이제 동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게이분들 그리고 레즈비언 분들의 동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동성애자 사이트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네. 하나의 격언 내지는 자신들만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동성애로 1년을 사귀었다. 네. 그럼 이성으로 치면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 예, 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동성애로 1년 사귀었으면 이성애자 10년 사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게요. 기간도 짧고 뭐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만남 자체가 육적이라는 거죠. 어허. 정신적인 유대감, 책임감, 깊은 사랑,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고 그것보다는 육적인 거, 네. 성에 관련된 거죠. 거기에 따른 결합이라 금방 실증을 느끼면 바로 그냥 헤어지고 어허. 네. 1968년도에 미국의 백인 남자 동성애자만 대상으로 성 파트너 수가 몇 명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48%가 500명 이상, 500명 이상. 한 사람이 500명 이상. 500명, 500명. 1000명 이상이 23% 응답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항목이요. 최대치가 1000명 이상이었어요. 설문지 네. 만든 사람조차도 1000명? 에이 설마 해가지고 1000명 이상이 최대 항목이었는데 동성애자들이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아쉬운 점 같은 거 적잖아요. 이렇게 네. 설문조사하면.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 아니 항목이 왜 있냐. 2000명 이상, 3000명 이상이 있어야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머나. 1000명 이상은 이거는 너무 항목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어머나. 지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요. 네. 컴퓨터 없었습니다. 네. 카톡, 페이스북 당연히 없었습니다. 휴대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500명, 1000명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요새같이 SNS 발달되고 동성 커뮤니티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때는 그 2배를 봅니다. 네. 이쪽도 지금 고백처럼 하는 게 만난 다음에 동거가 너무 쉽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정말 쫓아가야 되나 한번.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 이제 콘돔을 무조건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남 관계 중에서 이제 콘돔을 사용하면 정말 에이즈에서 안전한 건가요? 콘돔의 실패율이 15%예요. 꽤 높네요. 예,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이즈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네. 15%에서 실패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안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성애 안 하면은 된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네. 그리고 콘돔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게이 커플 분들의 이제 엄마와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를 통보를 하셨는데 엄마가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참 저렇게 저 친구가 얄팍하게 해도 되나? 아니 무슨 메이크업이라고 그러네. 거울 보고 이거 하면서 엄마 가슴은 그러게요. 찢어지는데 표정도 그냥 뭐 마트에서 물건 사는 표정을 지낸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대수롭지 않게끔 네, 누구 가슴에 못을 박을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은 네. 좀 더 묵직하고 진중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이고 참, 야 진짜 제가 애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을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짧은 만남을 갖는 게 보편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다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요 버려버리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동성애 커뮤니티가 있죠. 온라인 중심으로 돼 있죠.
거기에 누구 에이즈 걸렸다는 거를요. 소위 말하면 좌표 찍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걸 알려버립니다.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매장을 시켜버려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죠. 네네. 그런 친구들이 저희 병원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몸 다 망가져서. 그렇게 이제 결국에, 동성애자분들의 끝이 그렇게. 뭐 동성애 단체는 저를 대한민국 동성애 혐오 인물 3인방으로 찍어서 뭐 많이 괴롭히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사실 더러더러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막상 동성애자들도요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염한섭이라고 구글에 치면 나무위키 나오는데 내용이죠. 주로 동성애자들이 그거를 막 글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얘기 막 나쁜 얘기 썼는데 거기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염한섭 원장은 에이즈 환자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간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리면은 동성애 인권 운동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평소에 동성애 적대적이던 기독교인들이 와서 돕는다고 한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창피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까 보니까 뭐 신동엽 씨, 홍석천 씨 다 동성애자들을 에이즈로 공격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에이즈 걸리지 말라고 우리가 간곡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예능 프로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각자만의 아픔을 함께 이겨낸 그런 아름다운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이면으로 깊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오늘 메디큐어 프로그램을 보신 대로 제가 보고 제 진솔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선동으로 저는 보여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하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그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릴 미래까지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 지금 이 프로그램은 동성애를 위하고 있어서 제가 심히 우려가 되고 정말 동성애 진실을 바로 알릴 수 있는 뭐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